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공공정책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인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 중간고사 과제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20학번 신입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공공정책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창의적 사고와 코딩 팀 프로젝트 날로 정하여 팀 프로젝트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며 실제로 만나서 진행한 적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략 2~3시간 정도 통화로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김예린 학생이 사전에 과제의 세부사항과 목표치를 이해하여 팀원들이 수월하게 팀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균수 학생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호 학생은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의 스토리보드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페르소나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페르소나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 하는 가면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확성기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건물 자체를 울리는 구조로 짓는 노력을 깃들였다고 합니다. 배우의 목소리를 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극 도중에 고가를 손에 들고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면 자체에 고가를 붙여버리고 고가에 현재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현대 이탈리아어에서는 페르소나 발음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태도나 성격, 또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개발할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르소나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항목, 예를 들면 배경, 시장, 목표, 이름, 환경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가상인물을 떠올려보고 가상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상인물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를 이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 외에 가전제품 개발 등 여러 군데의 개발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진정한 맛집을 찾는 맛집 찾기 어플의 개발을 구현하면서 누가 맛집 어플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며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가격도 착하고 몸매도 좋은 식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살이며 이름은 김만녀. 현재 대학생이며 부모님과 혼자 살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 중이며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현 상황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맛집을 찾고자 합니다. 페르소나의 성격은 외향적인 편이며 다소 신중한 편입니다. 또 안정적인 것보다는 모험을 즐기며 상대방을 대할 때 배려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이 페르소나의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보자면 외향적, 신중한, 솔직한, 정 많은, 까다로운, 모험심 있는, 미식가 등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의 목표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토종 음식점 찾기, 또 가성비 좋은 음식점 찾기, 또 전국 각지의 숨겨진 맛집 찾기 등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의 위기는 패스트푸드로 인한 식습관이 망쳐져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예민해져 있습니다. 현재 페르소나의 상황으로는 시골에서 대학을 위해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번 끼니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다 보니 엄마의 손맛이 담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매일 블로그에 맛집 소개글을 게시합니다. 또 비호감이었던 맛집의 평가도 서슴없이 게시하는 진실된 블로거입니다. 이 페르소나의 입맛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며 간이 안 돼 있는 담백한 음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짠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유기농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선호하는 브랜드 및 인플루언서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찾게 됐고 학교 앞에 있는 자극적인 밥버거 집도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끔 한식이 생각날 때 들리는 한식 뷔페인 자연별곡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맛집은 패스트푸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며 대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저렴한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 페르소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 경험 분석 파트를 맡은 창의적 사고와 코딩 25분 반 불사조의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자의 경험을 요일순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용자는 우선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회사에서, 금요일은 식당,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집 순서로 장소를 거칩니다. 사용자의 마인드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화요일의 사용자는 주말이 끝나고 일주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사용자는 쉽게 좋은 식당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되자 사용자는 어느 정도 일하는 것에는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짜증이 나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일이 너무 바쁜 사용자는 든든한 식사가 아닌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때우게 되어 건강식을 하는 식당을 간단하게 찾을 수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이번 주도 잘 이겨낸 자신이 대견해서 사용자는 인터넷 리뷰에서 극찬한 술집에 가려고 하지만 그 리뷰는 해당 술집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광고성 리뷰였고 결국 이날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불만족스러운 감정으로 하루를 끝내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맛집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최대한 객관적인 리뷰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주말이 되고 사용자는 전날 술을 마셔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깨자마자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배가 너무나도 고파 불쾌해하던 도중 집 앞에 있는 해장국집을 떠올리곤 직접 찾아가 보지만 평소에도 인기가 많았던 그 집은 사용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던 사용자는 그 해장국집뿐만 아니라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간단하게 식사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인 일요일이 되고 사용자는 이번 주 내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지인에게 들은 맛집에 찾아가려고 하지만 길이 너무 복잡한 탓에 찾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출근하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상을
또 반복하게 될 것 같아 불안하고 허탈해하던 사용자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찾으며 한 주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 식, 주 중에서 식을 챙기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간단하고 편하게 주변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어플이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요일에 따라서 변하는 사용자의 마인드셋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활동과 접촉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가 일주일 중 했던 활동은 주변 지인에게 맛집을 물어보기, 스마트폰으로 리뷰 찾아보기, 직접 주변 거리로 나가서 식당을 찾아보기 등이 있었고, 접촉점은 SNS, 스마트폰, TV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희 조는 사용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맛집 탐방 어플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수인 팀장님께서 소개한 창의적 사고학 코딩 25분반 4조 불사조의 팀원인 김진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설명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영상 속에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브레인라이팅과 7가지 규칙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스캠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배운 화면 구성도를 이용해 가상 동작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브레인라이팅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가 맛집과 관련이 돼 있어 팀원들과 같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많은 동의를 얻은 5개의 아이디어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맛집 근처에 대중교통시설을 개시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사람들이 맛집을 찾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편하고 쉬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맛집 주변에 건설한다면 접근성을 높여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숨겨져 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안 와 리뷰가 적은 맛집에는 유명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들이 직접 다녀와 공식 리뷰를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장래희망 중 의사를 넘어버린 것은 바로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들은 사회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못해 사라지려고 하는 숨겨진 맛집들을 찾아 SNS에 그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된다면 그 숨겨진 맛집을 우리에게 알려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맛집이 정해지면 맛집의 주제곡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노래라 많이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주제곡은 주변에서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무한리필 집으로 많이 알려진 명륜진사갈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곳은 그 집만의 음식을 새로운 특징으로 담아 주제곡으로 만들어 사람들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제곡을 맛집에 적용한다면 맛집들만의 음식을 각각의 특색을 살려 주제곡을 실어 그 맛집에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맛집들만이 모이는 맛집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 아이디어들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수많은 맛집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식점만의 음식을 맛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 및 방송에까지 나갈 수 있어 숨겨진 맛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러하듯 저희조의 브레인 라이팅은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7가지 규칙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스캠퍼입니다. 스캠퍼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마다 의미를 지녔습니다. S는 substitute의 대체, C는 combine의 결합, A는 어댑의 응용, M은 modify, magnify, minify의 수정, 확대, 축소, P는 put other use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E는 eliminator의 제거, R은 reverse, rearrange의 재구성으로 여러가지 단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희조의 주제인 맛집 찾기를 이 스캠퍼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대체 S에서는 진정한 맛집을 우리 동네 맛집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맛집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 이 의견을 대체용으로 써봤습니다. 결합 C에서는 맛집과 착한 가격을 각각의 A와 B 요소로 두고 그 두 요소를 결합하여 국가에서 주는 표창장을 한번 줘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응용 A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음식점에게만 주는 미슐랭이란 상을 만일 우리가 갈 맛집에 응용하여 표창장을 줘보자라는 응용을 신박하게 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확대, 축소, 수정 M에서는 만일 우리가 많이 거르는 강국성이 가득한 홍보나 쓸데없이 지도나 크게 나오는 어플을 축소 수정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확대해 간편한 어플을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P는 다른 용도의 사용은 맛집 찾기 어플을 단순히 맛집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입맛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 위한 어플로 한번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서는 맛집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제거해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밥을 해주는 밥집으로 맛집의 타이틀을 제거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성인 아래서 맛집을 한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 그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맛집을 추천하는 앱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러하듯 저희 조에서는 스캠퍼를 통해 위 7가지 규칙을 지키며 단순히 맛집 찾기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닌 맛집 찾기라는 주제로 더욱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화면 구성도를 가상 동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맛집이라는 주제를 이용해 평소에 찾지 못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맛집을 찾아주는 맛집 탐방 어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은 로그인, 홈화면, 위치 정보를 담은 화면, 연락처 화면, 메뉴 화면, 주문 정보 화면, 리뷰 화면, 예약 소요 시간 화면, 해당 맛집 관련 영상 화면으로 총 9개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바로 저희 맛집 탐방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많은 여러 맛집 어플을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바로 로그인 화면이듯 저희도 초반 앱을 들어가기 위해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플 이름의 아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사용하시다 혹여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 아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클릭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로그인을 하시면 맛집 탐방 앱에 들어가실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저희 맛집 탐방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과 생년월일로 간단히 회원가입 제철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맛집 탐방 어플의 홈 화면입니다. 저희 어플의 홈 화면은 어플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위 3개의 섹션에는 자신의 정보, 주변 맛집 모음, 맛집 탐방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추천하는 주변 맛집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의 스타일을 양식, 중식, 한식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눠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옵션은 한 가지 단위로 선택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옵션을 동시에 넣을 수 있어 혹여나 지인들과 같이 하시는 식사 자리를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또한 주변 맛집들의 가성비와 거리, 맛,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3가지의 기준을 적절한
맛집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 홈화면에는 올라온 맛집의 사진을 누르신다면 그 맛집의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으며 어느 어플보다 유심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홈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맛집을 클릭하신다면 그 클릭하신 맛집에 대한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에는 음식점에 대한 위치와 추천하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위 화면을 보시듯이 위 지도는 유저들의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와 선택하신 맛집의 위치를 계산하여 길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어느 앱보다 찾아가기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 그 지역을 처음 가시는 분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도 왼쪽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다면 지도가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 보기 좋게 확대가 되어 그 장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신다면 다시 지도가 축소되어 간략히 음식점의 정보가 생기며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위 지도가 위에서 말했듯이 바로 맛집 탐방 앱 유저들의 스마트폰 GPS를 실시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원하시는 맛집들의 정보들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바로 맛집들의 연락처입니다. 예시를 들어 김맛집, 김만녀, 장보리 3개의 음식점의 연락처를 가져와 봤는데요. 위 보이시는 화면처럼 연락처를 클릭하시기 전에는 음식점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락처를 만든 이유는 바로 평소에 주변의 흔한 배달 시스템이 아닌 주문 예약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서 배운 스캠퍼의 S를 이용해 흔한 배달 어플들의 배달 시스템을 한번 맛집을 가서 먹는 것으로 맛집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며 아이디어를 다시 구성해 봤습니다. 위 설명한 주문 예약 시스템처럼 만일 저희가 만든 맛집 탐방 어플을 이용하시는 유저가 그 음식점의 음식을 먹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것을 타깃으로 잡아 간단히 연락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이 연락처를 클릭하실 경우 더 상세한 가게 메뉴, 가게 소개, 가격 등 상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연락처는 스마트폰의 전화앱과 연동이 되어 간편히 전화번호를 누르신다면 즉시 전화가 연결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해당 맛집들의 메뉴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듯이 화면에는 메뉴들의 종류와 메뉴들의 가격들이 있으며 만일 자신이 원하거나 궁금한 메뉴를 누르신다면 그 메뉴의 사진이 나와 직접 드셔보시기 전에 미리 사진을 통해 그 음식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들의 지나 밑에는 저희 가게는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가게입니다 라고 맛집 가게들을 대표하는 사장님들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하듯이 위 화면을 통해 가게의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과 각 메뉴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보다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과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맞게 먹을 수 있으며 만일 자신이 이 맛집의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의 프리뷰 버튼을 눌러 뒤로가 자신이 원하는 맛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은 주문 정보 화면입니다. 위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주문 예약 시스템을 기준으로 잡아 만든 화면으로 맛집 탐방 어플을 이용하시는 유저가 만일 해당 맛집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나오는 화면으로 화면처럼 황금 올리브 치킨 같은 메뉴와 16,000원 같은 메뉴의 가격이 나오고 해당 음식의 사진이 나옵니다. 또한 위 사진을 클릭하실 경우 유저가 원하는 크기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화면의 왼쪽 상단의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 자신이 원하는 맛집과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선택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온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 주문이 완료가 되고 결제 금액칸을 누르면 바코드를 띄워 어느 어플보다 간편하게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일곱 번째 화면은 맛집 음식에 대한 리뷰 화면입니다. 이 리뷰 화면은 맛집들의 음식 맛을 이미 맛본 손님들만이 쓰는 리뷰로서 신뢰성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리뷰를 쓴 화면의 인물의 사진을 누르면 그 사람이 쓴 음식의 리뷰와 인적사항을 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광고성인 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평가하기 위한 별점 시스템을 준비해 맛을 본 유저들의 평가를 별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점의 개수들을 보아 별점을 통계로
평균 별점들을 매겨 맛집의 평가가 나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장님들 또한 자신들의 음식점에서 맛본 유저들에게 감사의 말을 쓸 수 있게 만들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과 고객들의 양방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만일 해당 맛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미 경험해본 유저들의 얘기를 토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8번째 화면은 바로 예약 예상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만일 맛집 탐방 어플에서 자신이 원하는 맛집에서 음식을 예약한다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의 예약 예상 소모 시간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마찬가지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아래 그림을 통해 현재 음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가는지를 알기 쉽게 나타냈으며, 그 아래에는 예약의 소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는 음식점의 위치와 주문한 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해당 맛집과 관련된 영상을 나타내는 화면인데요. 만일 저희 어플에서 음식에 대해 단순히 그림과 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위 해당 맛집과 관련된 맛집의 영상이 나와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유저들에게 영상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검색을 하여 찾아볼 수 있게 위 상단에 검색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에 맛집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 저희 맛집 탐방 어플을 이용하시는 유저들에게 간편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저희는 주변에 숨겨진 맛집을 찾기 위한다라는 취지에 맞춰 맛집 탐방 어플을 만들고 화면을 구성해 가상 동작을 직접 해봤습니다. 좀 더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싶은 어플에 좀 더 다가간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창사코 25분반 4조 불사조 팀원 김진호의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흐름도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공공정책과 구민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앱을 사용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을 한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코너에 들어가 다양한 맛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맛집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 중 위치 정보를 클릭합니다. 위치 정보에서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지도 화면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자세히 보기를 하여 찾아가는 법 화면에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화면을 클릭하여 다양한 맛집 중 하나를 선택, 그리고 원하는 맛집을 클릭하고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리뷰 정보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선호 리뷰를 최종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을 한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코너에 들어가 다양한 맛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맛집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 중 메뉴 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메뉴 화면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배달 주문을 선택하고 이 앱은 배달 주문 정보를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부합니다. 네 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을 한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원하는 종류의 맛집 칸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4가지 종류 중 한식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 중 위치 정보를 클릭합니다. 위치 정보에서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지도 화면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자세히 보기를 하여 찾아가는 법 화면에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을 한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화면을 클릭하였는데 원하는 정보가 없어서 새로운 꽂힘하여 원하는 종류의 맛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4가지 정보 중 중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리뷰 정보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보기에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선호 리뷰를 최종적으로 봅니다. 6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화면을 클릭하여 원하는 맛집을 찾고자 했는데 없는 관계를 새로 고침을 하여 원하는 종류의 맛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양식을 클릭하고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메뉴 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메뉴판 화면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배달 주문을 선택하고 이 앱은 배달 주문 정보를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부합니다. 7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인증을 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종류의 맛집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한, 중, 양식은 생각이 없으므로 그 외를 선택합니다. 선택 맛집 정보 화면으로 들어간 후 이번엔 메뉴 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메뉴판 화면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문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앱은 배달 주문 정보를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부합니다. 8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을 한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종류의 맛집을 클릭합니다. 4가지 선택지 중 한식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가 원하는 정보 중 메뉴 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메뉴판 화면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앱은 배달 주문 정보를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부합니다. 9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화면을 클릭하여 원하는 맛집을 찾고자 했는데 없는 관계로 새로 고침을 하여 원하는 종류의 맛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식을 클릭하고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리뷰 정보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브로 리뷰를 최종적으로 봅니다. 10번째,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맛집 화면을 클릭하여 원하는 맛집을 찾고자 했는데 없는 관계로 새로 고침을 하여 원하는 종류의 맛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중식을 클릭하고 선택 맛집 정보 화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정보 중 이번엔 메뉴 정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메뉴판 화면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선택하고 이 앱은 최종적으로 배달 주문 정보를 판매자에게 송부합니다. 이상 화면 흐름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